안녕하세요. 저는 엄영인 노무사. 저는 김현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속 시원한 노무 이야기 동치미 4탄인데요. 이번 주제는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해고는 최근에 경영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회사들이 있어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그 때문에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제를 하나 해야 될 것이 현재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 이제 법적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공방의 이제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러한 법적 공방의 절차를 거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해고를 다투기 전에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의 수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다툴 수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당한 게 해고가 맞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살펴보니까 막상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해고라는 것을 정의해보자면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실제로 근로자 상담을 했던 건인데, 그냥 평상시처럼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부르셔서 이제 계약서를 한 장 내미시더래요. 형식적으로 다 받아두는 거라면서 안심을 시키는 말들을 하시면서 내미시니까 이제 이분은 분위기상에 지금 당장 사인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인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내일부로 사직을 하겠다는 사직서에 사인을 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직서라는 거는 근로자가 저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내는 문서인데, 사실 원칙적으로 이걸 받아두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해고가 아닌 거죠. 이제 물론 사직서를 작성해도 해고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또 인정을 받으려면 또 이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직서를 쓰게 되면 해고 자체를 다투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군요. 예, 일단은 해고가 아니면 이제 노동위원회나 법정에서 해고 자체를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퇴사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 사직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에서 해고시킨 건 명확하다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일단 그럴 때는 내가 당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사유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해고가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 사유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해고 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사실 근데 되게 애매한 게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실 이건 개개 사안마다 해고 사유와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느 선까지가 대체적으로 사유의 정당성을 갖춘 해고인지 저희가 무자르듯이 말씀드리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건을 담당하는 노무사 변호사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쉽게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고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사유의 정당성을 내가 좀 따져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주위에 아는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직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에 비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고를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해고의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냥 말이나 카톡으로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란 말은 이걸 다투면 내가 다시 복직이 되거나 그에 따른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해고를 다투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결을 해야겠다, 싸워야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위원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 안에 관할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이제 못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서면 공방과 신문 회의를 통해서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법리 및 사실관계 공방을 펼치게 되고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판정이 납니다. 만약 판정을 받았는데 나한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했고 이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다면 판정서 송달시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게 국선노무사 제도인데요.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선임한 노무사가 수임료 없이 무료를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해줍니다. 요건에 충족되시는 근로자가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선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해고를 당했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는 같은 해고여도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